내 상품이 한 개도 팔리지 않아도 노출되는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업로드할 때 키워드를 잘못 잡아버리면 여기 자체의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주 하는 실수, 이 규칙들만 몇 가지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리는 상품들은 키워드가 완전히 교정이 될 거예요. 구매대행에서 상품을 아무리 좋게 소싱을 해도 결국 키워드 잘못 잡으면 끝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키워드를 잘못 설정한 적도 많고 키워드를 설정을 변형하면서 이제 상위 노출된 적도 꽤 많이 있어요. 특히 반자동 방식은 우리가 상품을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키워드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매출이 완전 이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반자동 방식에서 키워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주 하는 실수, 이 규칙들만 몇 가지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리는 상품들은 키워드가 완전히 교정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상품을 그냥 닥뜬한다고 해서 이제 매출 나오거나 노출되거나 이런 것 자체가 확률이 훨씬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그냥 키워드를 제대로 설정 안 하고 업로드를 많이 하면 팔린다면 정말 이제 상품을 10만 개, 20만 개 대량 등록을 해버리면 매출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반자동 방식의 핵심은 키워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어떻게 구매하냐면요, 보통 그냥 휴대폰으로 검색하거나 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겠죠. 자, 제가 이제 네이버 앱을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보통 검색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클래식 의자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쇼핑 탭에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주문을 하죠. 자, 여기서 실제로 이제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구매나 리뷰 없는데 먼저 잘 팔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뚫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 대표적으로 여기 클래식 의자라 이렇게 쳤으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일단 1페이지 두 번째 상품부터 해외 딱지 붙은 상품들이 상위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싱을 아예 이런 상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제로 구매 건수가 없는 것도 상단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상품 예시로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좀 팔았던 물건인데 여기 엑셀에 보시면 제가 이제 팔았던 상품들이에요. 실제로 자전거 중학생 20인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제가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 볼게요. 참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나와 있죠. 연관 검색어 밑에 뜨는 게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학생 자전거라고 쳤을 때 위에 이거는 이제 두 개는 광고예요. 조금만 내려가도 구매 건수 없는 것들이 상위 노출이 되어 있죠. 자, 어떤 상품을 소싱하냐에 따라서 내 상품이 한 개도 팔리지 않아도 노출되는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싱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편에 좀 다루었고요. 여기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 드릴 건데요. 자, 이런 중학생 자전거라는 상품을 소싱을 했는데 업로드할 때 키워드를 잘못 잡아버리면 여기 자체의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중학생 자전거라는 게 이제 메인 키워드인데 여기에 중학생 20인치 자전거라고 이렇게 중간에 넣는 케이스예요. 자, 이 상품 같은 경우는 20인치 자전거가 메인 키워드 될 수 있기도 한데, 자, 그런데 여기 상위에 뜬 거 보시면 대부분 중학생 자전거 20인치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좀 밑에 있는 것도 보시면 대부분 중학생 자전거 20인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품 제목을 메인 키워드가 중학생 자전거인데 중간에 중학생 20인치 자전거라고 메인 키워드 순서를 바꿔버리고, 또는 그러니까 20인치라는 이 단어를 메인 키워드 사이에 넣음으로써 노출에서 아예 탈락돼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메인 키워드를 항상 순서를 딱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기 좀 편리하게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구매대행업자들이 이런 것들 많이 팔거든요. 자, 레이저 레벨기라는 이제 메인 키워드를 가진 상품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내가 조금 더 키워드 안에서 차별점을 두고 싶어서 이 레이저 레벨기라는 걸 중간에 다른 키워드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레이저 미니 레벨기라든지 레이저 수평 레벨기 이런 키워드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그렇게 쳐볼게요. 자, 판매자는 이렇게 올렸는데 소비자들이 이렇게 검색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소비자 입장에서 레이저 미니 레벨기라고 검색했고 우리 판매자는 레이저 미니 레벨기라고 키워드를 올렸다고 쳐볼게요.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중소형 키워드일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조작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상위에 노출되는 상품들 보시면 레이저 미니 레벨기라고 검색했는데 실제로는 미니 레이저 레벨기가 노출되고 있어요. 이것도 미니 레이저 레벨기죠. 자, 미니 레이저 레벨기 이 순서로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메인
메인 키워드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이거를 순서를 또 바꾸거나 또는 중간에 서브 키워드를 이렇게 섞어서 쓴다거나, 자 그렇게 하는 순간 내 상품은 노출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상품을 10,000개 20,000개 올렸는데 판매가 안 되는 경우 분석을 좀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뭐 가격대도 괜찮고 카테고리 설정도 잘하고 하시는데 가장 이제 찾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이런 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키워드를 설정해버리는 경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키워드를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찾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자 레이저 레벨기 같은 경우는 메인 키워드를 여러 가지를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품을 메인 키워드를 뭐라고 부르지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이 상품 레이저 레벨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레이저 레벨기를 자 이까지만 칩니다. 자 그러면 레이저 레벨기라는 게 메인 키워드 여기 밑에 나오고요.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나 레이저 줄자, 레이저 애기는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레이저 레벨기라는 키워드만 메인 키워드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레벨기라고도 쳐보시면요. 레이저 레벨기라고도 하구나. 그러니까 레이저 말고 레이저라고 하구나. 그 다음에 수평 레벨기, 자동 레벨기라고도 메인 키워드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이저 레벨기라고 실제로 이렇게 쳐보시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게 메인 키워드가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미니 레이저 레벨기, 그 다음에 미니 레벨기, 그리고 전자식 레이저 레벨기,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 키워드를 한 5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레이저 레벨기를 3가지에서 5개 정도를 유형 다른 걸 판다고 했을 때 각각 메인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상품을 4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레이저 레벨기를 한 2가지 정도만 팔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차라리 수평 레벨기라고 메인 키워드를 2개 섞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수평 레벨기도 메인 키워드에 있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메인 키워드를 한 상품당 최대 2개 정도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서브 키워드로 조합해주시는 게 반자동 방식에는 속도도 살릴 수 있고 상위 노출에 대한 그 규칙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상품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제가 예전에 팔았던 상품인데요. 자, 여기 이 상품 보시면 업소용 면 삶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인 키워드가 면 삶는 기계죠.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 앞에 업소용 이렇게 넣어주시던지 면 삶는 기계라는 것 자체는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걸 제가 꽤 많이 팔았어요. 자, 그래서 이 상품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면 삶 이렇게만 쳐도 여기 보면 면 삶는 기계라는 메인 키워드가 보이죠. 자, 그럼 면 삶는 기계라고 검색을 했을 때 여기 메인 키워드가 또 많이 나와요. 면탕기라고도 부를 수 있고 전기 해면기라고도 부르나 봐요. 자, 그래서 여기 상품도 면 삶는 기계나 면탕기, 전기 해면기 이 정도 메인 키워드로 잡고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많이 하시는 실수는 타오바오에 있는 키워드를 따오시는 거예요. 타오바오에 있는 키워드를 이제 우리가 소싱할 때 구글 번역으로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거기에 있는 제목은 실제 한국인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아닐 확률이 좀 높아요. 자, 한번 바로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레이저 레벨기라고 쳐보겠습니다.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타오바오에서 제가 상품을 미리 좀 들고 와봤는데, 자, 이 상품이 실제로 자동으로 번역된 결과예요. 자, 실제로 한국에서 쓰는 단어랑 차이가 꽤 많이 나요. 한국에서 쓰는 거는 뭐 수평, 수직, 레이저 레벨기, 방수, 세트,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메인 키워드도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뭐 얇은, 장착, 미터, 녹색, 광선 이런 거는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광선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는 건데 이거를 키워드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사실 노출 확률이 제대로 쓰는 판매자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광선 이런 단어를 넣을 바에야 차라리 이런 단어 넣을 공간에 서브 키워드, 이제 국내에서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 단어들 위주로 서브 키워드를 선정해서 넣어주시는 게 노출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거 간단한 규칙 같지만 우리가 상품을 한두 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반자동 방식은 특히 하루에 최소 50개에서 150개까지 이렇게 올리는데 이 규칙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요, 키워드를 이렇게 조합하실 때 해외 직구 탭에 있는 키워드를 또 보시고 조합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레이저 레벨기에서 여기 보시면 해외 직구 탭이 있는데요. 해외 직구 탭에 보시면 자, 레이저 레벨기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 탭에서 조합을 하셔도 돼요. 키워드를 참고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키워드 자체가 실제로 검색량도 꽤 많고 판매가 해외 직구 탭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 직구 탭에서도 키워드가 신뢰도 있는 키워드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판매자들의 판매 비율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자체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데이터예요. 자, 여기에서 메인 키워드나 서브 키워드를 참고하시는 방법도 좋은데요. 자, 그런데 면 삶는 기계 이런 거는 레이저 레벨기에 비해서 검색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해외 직구 탭에서 키워드를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국 키워드 그대로 쓰는 그런 키워드들도 여기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족발 써는 기계 이걸 예시로 좀 들자면 해외 직구 탭에서 보면 상위에 있는 거는 꽤 괜찮은데 여기 광고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상위에 있는 것들 보시면 대부분 키워드가 한정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족발 써는 기계, 뭐 슬라이스, 절단기 업소용. 자, 밑에도 거의 동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키워드가 훨씬 다양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전체 탭에서 보거나 아니면 메인 키워드를 바꿔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족발 써는 기계가 사실 뭐 슬라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저는 족발 써는 기계를 메인 키워드로 쓸 수 있지만 근데 업소용 슬라이서 이런 식으로 써서 메인 키워드를 잡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도 뭐 족발 써는 기계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외 구매 대행 반자동 방식에서 상품을 키워드 하나만 잘못해도 여러분들이 올린 상품들 10,000개, 20,000개 상품들이 노출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 규칙만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하신다면 훨씬 더 노출도가 모든 상품들이 다 증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